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치아 건강의 기본은 올바른 양치질이죠. 333 법칙이라고 해서 하루 3번 식사 후 3분 이내에 3분 동안 닦는다. 글쎄요, 현실적으로 식후 3분 이내에 3분 동안 닦는다는 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칫솔질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아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은 칫솔질 외에도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이 익숙한데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김태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양치 습관이 궁금합니다. 이 칫솔과 치간 칫솔 그리고 치실까지 모두 사용하시나요? 저는 칫솔과 치실은 사용하지만 치간 칫솔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치간 칫솔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간이 크게 생겨 있을 때만 쓰는 것인데요. 네. 저는 다행히 치아 사이에 공간이 치간 칫솔을 사용할 정도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꼼꼼히 닦는 분들은 양치질을 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네, 치아는 우선 뺨 쪽에 있는 면과 입천장 또는 혀 쪽 면이 있고요. 네. 씹어 먹는 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닦으셔야 되는 그런 거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혀도 살짝 닦아주시면서 마무리를 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 칫솔질을 하시면 치아가 깎여나가든지 잇몸이 닳아서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네. 수동 칫솔을 사용하실 경우엔 가급적 3분 정도 시간 내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3분 정도의 시간 내에서 칫솔질을 하는 게 좋겠군요. 예. 우선 칫솔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칫솔 선택에 있어서도 사실 고민이 되는데요. 워낙 종류가 많잖아요. 네. 칫솔모가 뻣뻣해서 피가 나기도 하고 또 부드러운 걸 찾는다고 어린이용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칫솔을 크게 나누어 보면 수동 칫솔과 전동 칫솔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수동 칫솔의 경우에는 치아의 위치라든지 각도 같은 걸 고려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간혹 부드럽다고 이제 동물의 털 같은 재질로 칫솔모를 만든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제품들은 칫솔모에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동 칫솔의 경우에는 나일론으로 칫솔모가 돼 있으면서 손으로 잡았을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 좋겠습니다. 네. 수동 칫솔로 근데 구강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럼 성인이 어린이용 칫솔을 쓰는 건 괜찮을까요? 어린이용 칫솔은 상대적으로 칫솔모가 좀 더 부드럽거든요. 예. 그렇다고 동물 털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좀 부드러운 나일론으로 돼 있으면서 칫솔 머리 부분도 어린이들 치아에 맞게 작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인의 치아 사이즈라든지 뭐 잇몸 같은 걸 같이 커버하면서 청결하게 하는 데에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칫솔의 교체 주기는 칫솔모가 좀 누웠을 때 이때 교체하면 될까요? 칫솔모가 초기 상태와는 다르게 옆으로 눕게 되면 세정 효과가 떨어지게 되니까 칫솔질을 잘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칫솔모가 원래 상태보다 많이 변형이 됐다면 예. 새 칫솔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칫솔모가 누운 것뿐만이 아니고 원래 모양하고는 아주 많이 변형이 돼서 많이 변형이 되면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칫솔모의 특정 부위에 색상을 회사마다 집어넣고서 이제 색상이 탈색이 되면 그때 교체하면 된다라고 해서 판매하는 제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양치질을 할 때 치아뿐 아니라 잇몸과 혀를 닦아야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칫솔질을 하면 칫솔모가 자연스럽게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도 접촉을 하기 때문에 저절로 잇몸 마사지 효과가 있고요. 예. 그리고 혀에는 탈락된 구강 상피세포가 음식물 찌꺼기들하고 결합해가지고 붙어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방치하면 구취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칫솔질을 마무리하시면서 가볍게 혀도 닦아주시면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혀를 닦을 때 유난히 구역감을 느낀다면 위가 안 좋다는 신호라는 말도 합니다. 이거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혀를 닦으실 때 너무 혀 안쪽까지 깊숙하게 칫솔을 집어넣으시면 누구나 구역질이 나시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까지만 칫솔을 위치시키고 혀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위가 안 좋아서 반드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양치질을 3분 동안 하라는 건 그만큼 꼼꼼하게 닦으라는 의미일 텐데요. 너무 힘을 줘도 안 되고, 너무 힘없이 닦아도 안 되고, 직각으로도 안 되고, 이게 각도와 방향까지 올바른 양치질법을 보면 참 간단하지만은 않던데요. 예, 칫솔질 방법은 사실 본인의 치아와 잇몸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과의사 선생님에게 구강 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추천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회전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회전법이요? 예, 회전법이요. 칫솔모를 잇몸과 치아의 경계 부분에 한 45도 정도의 각도로 치아 사이에 칫솔모가 살짝 들어가게 위치시킨 다음에 네.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약간의 진동을 주면서 흔들면서 회전을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전동 칫솔은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분에 그냥 칫솔모를 갖다 대시면 스스로 세정작용을 하게 되니까 네. 간편하게 구강 위생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양치질을 할 때 3분을 넘어서 오랫동안 칫솔을 물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면 과유불급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아.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네. 치아와 잇몸 자체는 깨끗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칫솔질을 하셔서 치아가 심하게 깎여나가든지 잇몸이 닳아서 내려간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오랫동안 칫솔질을 하는 것이 근데 습관으로 굳어지신 분들은 이게 또 고치기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분들은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전동 칫솔은 2분 동안의 칫솔질을 끝내도록 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동 칫솔 3분 동안 하는 것과 효과면에서 같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2분 안에 모든 걸 다 마무리를 짓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수동 칫솔을 하염없이 물고 계시는 일은 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치간 칫솔과 치실의 용도랄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칫솔만 가지고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긴밀하게 맞닿는 면을 닦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칫솔질을 끝내신 다음엔 치실을 가지고 치아와 치아 사이의 면에 넣으셔서 이제 청소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 치간 칫솔이라는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간이 크게 생겨서 있거나 아니면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 사이의 공간이 뚫려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시는 기구니까 치실까지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되 치간 칫솔은 굳이 사용을 하실지 아닐지 하는 것은 치과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근데 치실을 사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근데 네. 익숙하지 않으면 치아 사이로 피가 나기도 하고 또 치아와 치아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게 아닐까 불안하다는 말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치실을 너무 세게 앞뒤로 해서 막 구두 닦듯이 이렇게 막 네. 잡아당기시면은 잇몸이 쓸려서 그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너무 세게, 너무 많이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네. 치아 사이에 치실을 넣으신 다음에 앞뒤로 해서 가볍게 한 3-4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시거나 그러시면 당연히 치실이 잇몸에 쓸리면서 피가 나시는 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이게 또 불편하시다고 치간 칫솔을 그냥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치간 칫솔을 또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간 칫솔은 근데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지도 않은데 억지로 이제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치아 사이에 틈을 만들면서 잇몸을 또 이제 깎아내시거든요. 오히려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의 구강 상태를 치과에서 반드시 점검을 받으신 다음에 내가 어떤 구강 위생 용품을 사용하면 좋을지 하는 것을 치과의사 선생님들한테 추천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칫솔질 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칫솔질만으로는 치아와 잇몸 사이를 청결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실은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치간 칫솔은 본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서 사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치태를 제거하고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면 좋은 습관으로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의 경우도 양치질처럼 하루에 3번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하는 겁니까? 네, 칫솔질 직후에 같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해야겠네요. 네. 혹시 치실이나 치간 칫솔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선택 요령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치실은 회사들마다 재질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치실 자체에 첨가된 향 같은 것으로 기호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네. 치간 칫솔 같은 경우는 치아 사이의 공간 크기에 따라서 솔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치간 칫솔이 어느 정도 되는 크기의 솔을 써야지만 지금 내 치아 상태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은 치과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치질과 치실, 치간 칫솔까지 꼼꼼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역시나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치태나 치석은 칫솔질을 잘하면 생기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안 생기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한번 생긴 치태나 치석은 칫솔이나 치실 그리고 치간 칫솔로 제거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칫솔질로 평소에 치아와 잇몸을 잘 관리하시면서 주기적으로 치과에서 스케일링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스케일링이 보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케일링에 소극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약해진다거나 시린 이가 된다는 말도 있고요. 전해지는 오해들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스케일링을 안 받으시면 치석이 자라서 치아 표면에 완전히 한 몸이 돼서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스케일링해서 치석을 제거했을 때 치아의 원래 표면은 회복됐지만 그동안에 치아하고 한 몸이 돼서 치석이 붙어있던 게 일종의 단열재 구실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것이 떨어지니까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오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 때문에 치아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 때문에 스케일링을 안 하시게 되면 치태하고 치석이 심하게 쌓이면서 잇몸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이가 저절로 빠지게 되는 결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정보 예속은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치아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의 중심 KBS 라디오 건강 365 건강 365 서울대학교 병원 치주과 김태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사람마다 침 분비가 다른가요? 어떤 분들은 침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는 말도 하고요. 또 침 분비가 적어서 건조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침이 분비되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젊은 분들은 그렇게 심한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그동안 여러 가지 지병들을 치료하신다고 드셨던 약들의 부작용 때문에 침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침, 타액이라고 하죠. 이 타액은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의 찌꺼기를 씹혀내면서 구강세균 때문에 산성화된 입속을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는데요. 이게 줄어들게 되면 잇몸 염증은 물론이고 충치도 잘 생기게 되고요. 무엇보다 입안이 건조해지면 누구나 입냄새가 나거든요. 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겁니다. 구강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인공 타액의 치료법도 있다면서요? 네. 침 분비가 잘 안 돼서 생기는 구강 건조증의 경우에는 인공 타액을 처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노인들에게는 뭐 특히나 구강 건조증이 흔한데요. 건조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약물도 있습니까? 네, 타액 분비 촉진제라고 하는 약물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신적으로 투여하는 것도 있고 또 국소적으로 이제 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약제들은 각각의 또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에 부합한지 정확하게 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질환으로 인한 구강 건조증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약물 치료가 진행이 됩니까? 쇼그렌 증후군이라든지 당뇨병, 갑상선 질환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구강 건조증의 또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병들 때문에 구강 건조증이 왔다면 기본적으로 원인이 되는 질병을 치료하는 게 구강 건조증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래부터 구강 건조증을 일으키는 지병들이 있을 경우에 무작정 구강 건조증에 쓰이는 약들을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상에서 자주 하는 가글도 도움이 될까요? 가글 제품 중에서는 알코올을 또 함유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 이런 제품들은 오히려 구강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글 제품을 쓰실 때는 구강 건조증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강 건조증이 좀 염려가 되는 분들은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가글을 사용하셔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건강정보 예속은노 이제 리포터 동혜원 씨가 취재한 내용도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는 안 그러는데요. 조금 젊었을 때는 병뚜껑도 치아 한쪽으로 따기도 하고요. 사탕도 입에 넣자마자 일단 깨물어 먹고 또 오징어 한 마리도 앉은 자리에 다 먹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얼음은 언제나 오독오독 씹어 먹었죠. 근데 언제부턴가 치아가 쑤시고 흔들리는 느낌도 들고요. 실인데 젓가락이나 숟가락이 잘못 스쳤을 때는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 거 뜨거운 거 이젠 둘 다 시린 느낌도 있고요. 턱관절에도 문제가 생긴 건지 하품을 하다가도 턱이 빠질까봐 아주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상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치과 가는 게 요즘은 특히 또 코로나19 때문에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안 가게 되더라고요. 혹시 빨리 진단을 받아봐야 하는 걸까요? 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치아를 가위 삼아서 끊어내는 일에도 자주 부담을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처럼 병뚜껑도 치아로 따고 사탕도 깨물어서 드시고요. 오징어에 얼음까지. 치아가 무척 힘들지 않을까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팔 힘을 자랑하신다고 차력사처럼 밧줄로 트럭을 끄는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네, 습관적으로 치아에 큰 힘을 가하는 행동들은 결국은 치아와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증상으로 시리고 젓가락이나 숟가락이 닿았을 때 움찔한다고 하셨고요. 턱이 빠지는 듯한 불안감도 느낀다고 하십니다. 어떨까요? 지금 문의하신 분 같은 경우는 치아에 과도한 힘을 주면서 동시에 턱관절에도 무리가 갔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잇몸뼈와 턱관절에 손상이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아질 지각 과민증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교수님? 치아가 병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는 온도 자극에 시린 증상이 심해져서 아픔을 느끼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예. 이거를 치아 과민증 또는 치아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상아질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서 상아질 과민증이나 상아질 지각 과민증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 그럼 질문 주신 분의 경우에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걸까요? 자세한 것은 직접 검진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증상이 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셔가지고 실제 주관적인 느낌이 객관적인 증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저희가 검진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문의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치아가 쑤시고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상아질 과민증이라기보다는 치주염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얼음같이 딱딱한 것을 계속 씹어서 드셨기 때문에 치아 주위 조직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도 많이 가해진 것 같아요. 이 상아질이 범랑질로 보호되는 부분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아질이 외부로 노출될 정도면 지속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상아질이 노출되는 경우는 범랑질이 과도한 힘에 의해서 깎여나갔을 때 한정되기 때문에 네. 위에서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범랑질 일부분에 금이 가서 상아질에 자극을 주는 부위가 생겼을 수는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치과에서 점검을 반드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검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교수님, 여름엔 특히 탄산음료에 손이 많이 가잖아요. 산성인데 네. 어떨까요?
탄산음료를 삼키지 않으시고 하염없이 물고 계신다면 치아가 부식되겠지만 대부분 그냥 삼키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낭질이 부식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온 음료는 괜찮을까요? 일단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 삼키지 않고 계속 머금고 계시면 정말 범낭질이 부식될 수 있거든요. 예. 저를 찾아오셨던 예전에 환자분 중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탄산음료를 입에 머금고 계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치아가 모두 부식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제가 진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온 음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온 음료 자체는 되게 알칼리류에서 세팅이 돼 있는데 맛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 구연산 같은 산이 또 첨가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이온 음료들은 그냥 몸 안으로 섭취하시고 나면 다시 알칼리성 이온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산성이 중화가 되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온 음료도 그냥 삼키지 않으시고 입안에 계속 머금고만 계시면 산성이 작용해서 당연히 범낭질이 부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온 음료 역시 산성이 강하군요. 단순 당도 문제일 것 같긴 해요. 네, 당분이라든지 탄수화물 같이 열량을 공급할 수 있는 영양분들은 모두 산성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아이스 커피는 어떨까요? 이것도 치아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을까요? 계속 입안에 머금고 계시면 치아에 착색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혹시 설탕 시럽을 가미해서 드시고 있다면 이게 또 산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이스커피를 계속 머금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원하게 마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치아에 유의할 만한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네. 아이스크림도 물론 안 좋겠어요. 네, 아이스크림은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당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드신 다음에는 물을 드셔서 약간 당분을 희석시키든지 아니면 양치를 하시거나 이것도 좀 힘드시면 가글 제품을 사용하셔서 산성을 중화시키거나 이 당분을 씻어내시면 충치를 예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녹차 같은 차는 어떨까요? 차 종류는 산성으로 인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예. 단지 너무 오래 머금고 계시면 이것도 치아 착색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차를 드시듯이 그냥 섭취를 하시면 큰 문제는 안 되고요. 네. 그래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면요. 음식을 드실 때는 가능한 한 당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네. 당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성 음식들을 섭취하실 경우는 입안에 너무 오랫동안 머금고 계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시간에 양치질이나 가글 제품 등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좀 오랜 시간 뒤에 그렇게 양치질이나 가글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물을 드시면서 당분과 산성을 희석시키는 식으로 하시고 나중에 양치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분은 아직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으신가 본데요. 혹시 조용히 치아 건강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를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치아 건강도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치아건, 잇몸이건 아주 급격한 손상이 오면 즉각적으로 통증이 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과에 바로 내원하시게 되는데요. 네. 대개는 경미한 손상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그냥 잊고서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적이 되면 문제를 느끼고 치과에 또 오시게 되는데 네. 그때는 이미 많이 악화된 상태일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큰 이상이 없어도 정기검진을 받는 것처럼 치과도 정기적으로 들르셔서 치아와 잇몸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정보 yes or no. 오늘은 치아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김태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